비상계엄 정국에서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이요, 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게 발단인데요. 민주당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발끈한 반면에 법률가인 김 전 의원은 내 변호사직을 걸겠다, 빨리 고소하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다시 꺼내든 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하자 이재명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고 비판을 하며 국정안정협의체는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고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임을 밝혔다고 반박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요, 이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같은 주장을 했다가 이 대표 측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은요, 민주당이 차명진 전 의원 건을 들먹일 거라고 이미 예상했다. 당시 차 전 의원은 억울하게 패소한 거다, 또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 과거 차 전 의원의 소송 패소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 2014년이었죠.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요, 이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하게 패소를 한 거다. 사실이 이후에 밝혀졌는데 그때는 2018년 경찰과 검찰이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했다. 이제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난 2018년 6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답을 했다가 이 허위 발언으로 고발이 됐고요. 수사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져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전 의원은요, 이 사건은 물론 이제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이 무죄 선고 이유가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면서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 그리고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의 주장과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김웅 전 의원, 자신은 변호사직을 걸 테니까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라, 법적 다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예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안하겠다면서 3일 내에 자신을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할 테니 대신 무혐의 아니면 무죄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3일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정국의 와중에 어쩌면 잊혀진 일 같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제기를 해서 민주당이 반발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해서 그 의혹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김웅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에서 그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김웅 의원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요. 2심에서 이 사실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판단합니다. 이건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면 판결문이 다 공개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판시했냐면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에 대해서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뭐 때문에 무죄가 나왔냐. 당시에 그 친형의 건강 상태 등이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런 강제 입원을 하는 것이 그 위법하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를 했다는 것은 당시 2심 판결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2심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지금 대법원 부분을 여쭤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이른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최종 무죄 법리에 의해서 그거였죠. 파기환송을 했지만은 사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뀐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판단이 바뀌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1심에서는 또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죄 취지의 설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사실 판단까지가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던 항소심 법원이 그런 판단의 일부 그것이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이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은 관련된 내용이 무죄이고 물론 법리 자체가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민사 재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재판 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